네, 여행지 소개해드리는 순서. 오늘은 추석 연휴에 서울 도심안에서 갈 만한 곳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연휴가 좀 짧기도 해서요. 오늘 권기봉 역사 여행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울에 돌아다니다 보면 네. 시티 투어 버스가 네.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보통 생각이 저건 뭐 외국인들이 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한국인들이 타도 매력이 있다고요. 네, 시티 투어 버스는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도 많이들 이제 타고는 하는데 네. 그 지역에 가장 뭐랄까 유명하고 꼭 가봐야 할 곳들을 코스에 넣잖아요. 네. 반대로 서울 시티 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국인이 타셔도 참 좋은 그런 관광 상품인데요. 성인은 18,000원 그리고 소인은 한 12,000원 정도 하는데 코스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도심 고궁 코스, 또 파노라마 코스, 강남 코스, 야경 코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이번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다 하면은 저는 파노라마 코스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추억 여행의 제격인데요. 남산을 비롯해서 뭐 63빌딩 그리고 한강 유람선 또 광화문 명동 같은 주요한 여행지들을 지나는 버스 코스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가신다면 도심 고궁 코스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뭐 경복궁을 비롯해서 창덕궁, 청와대 사랑채 그리고 남산골 한옥마을 등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요. 30분 간격으로 보통 이제 이 타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를 뭐 주차한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내리는 번거로움 없이 쉽게 가족과 함께 여행하시기 좋은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일상에서 이제 서울을 오가면서 그 네. 서울의 곳곳의 모습을 보는 거랑 또 네. 이렇게 이런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서울을 보는 거랑 좀 네. 다르겠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네, 여행자의 뭐 네, 느낌을 더 배가할 수 맞아요. 있죠. 네. 도심고궁 코스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저희가 추석 연휴에 꼭 소개를 해드리는 게 네. 고궁이 무료로 개방되니까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12일부터 15일까지 뭐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같은 주요한 궁궐들을 다 무료 개방하고요. 종묘나 뭐 조선 왕릉 등도 이때는 함께 무료로 개방됩니다. 물론 경복궁의 이제 특별 관람이나 아니면 창덕궁 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로 가셔야 하는데요. 일단 이번에는 가시게 되면 다양한 추석 관련한 축제가 이곳에서 또 열리게 됩니다. 뭐 식혜나 송편 등을 만들거나 또 씨름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이 외에도 해남 우수영의 강강 순례를 비롯해서 뭐 사물놀이, 비보잉, 또 가무라 콘서트, 오색찬란, 또 페루의 민속 음악 공연 같은 것들 곳곳에서 열리니까 한번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남산권 한옥 마을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4일까지 사흘 동안 최대의 명절을 맞아서 추석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전통 공연 행사가 열리고요. 추석의 정석. 네, 네. 추석의 정석이라는 제목입니다. 봉산 탈춤을 비롯한 이제 풍물 공연, 또 연희 공연, 민요 공연 같은 게 열리고요. 이 외에도 이 서울 시티 투어 버스가 지나는 뭐 남산 팔각정이나 아니면 서울 역사박물관 등에서도 각종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뭐 하나, 두 개 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축제도 있어요. 네. 서울 국악 축제라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도 포함해서 이달 한 달 동안 계속 열립니다. 근데 네. 지금 태풍 링링 소식도 전해드렸고 지금 네.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행사가 취소가 됐다고 그래요. 네, 오늘 행사는 이제 취소가 됐지만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취소됐지만 이제 다음 행사들은 이 서울 국악 축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일정들을 이제 참고하시면은 어디서 무슨 행사가 열리는지를 확인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이제 제1회 서울 국악 축제인 만큼 국내에 100개가 넘는 팀이 참여를 해서 올해가 1회군요. 네, 57개 공연이 열립니다. 다양한 곳에서 열리는데요. 뭐 서울 광장을 비롯해서 북촌 한옥마을, 원서공원, 또 도남은 남산 국악당 등에서 열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악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는 물론 성인들에게도 좀 낯선 장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 행사는 난이도는 좀 줄이고 대중성을 높여서 처음에 이 국악에 입문하시기에 더없이 훌륭한 그런 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 또 공연들이 또 특별하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서울광장이 대표적인데요. 추석이 낀 9월의 둘째 주죠. 14일부터 15일까지 국악이 칭칭나네라는 제목의 행사가 서울광장에서 펼쳐집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또 젊은 소리꾼, 서민 국악인을 아우르는 아주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국가무형문화재 가운데는 이제 안숙선 또 이춘희 명창이 각각 99명의 제자들과 함께 민요와 또 판소리 공연을 펼치고요. 또 국악계 아이돌이라 불리는 젊은 판소리꾼이죠. 유태평양 또 정복원, 김준수의 무대도 이어집니다. 또 이 외에도 뭐 전통 공연, 플리마켓을 비롯해서 푸드 트럭이 운영되니까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 역시 좋은 그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서울 국악축제도 열리는 곳인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에는 또 이런 명절에 돌아보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잘 지어진 한옥들이 많이 있는 곳이 북촌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백인제 가옥 같은 경우입니다. 이 한옥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기에 지어진 한옥인데 유리창을 썼다든지 하는 근대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한옥이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 이제 백인제 가옥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창덕궁 근처에 있는 은덕문화원도 아주 잘 지어진 그런 한옥인데 이런 한옥에서 만끽하는 이 국악축제 더없이 좀 정취가 남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전경을 이렇게 한눈에 위에 네. 올라가서 보려면 네. 보통 남산타워 이렇게 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곳들이 있는데 네. 가볼 만한 좀 숨겨진 곳들이 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요. 특히나 이 전망대에 가시면 이번 서울 국악축제를 더 가까이에서 더 적확하게 이 국악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축제도 볼 수 있는 곳도 있나요? 맞습니다. 어딘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광장의 바로 면에 있는 현재 서울도서관의 5층 옥상 정원이에요. 예전 서울시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곳에 올라가시면 서울광장을 비롯해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서울시 의회청사도 내려다 보이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회의사당으로 쓰였던 건물이자 45년 7월에 한반도에서 벌어진 최후의 폭탄 의거의 또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망할 수가 있고요. 또 이곳에서 멀지 않은 서울시청 소소문 별관에 가시면 13층에 여기는 정동 13층이네요. 네, 정동 전망대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 가시면 덕수궁을 또 한눈에 조망할 수가 있어요. 바로 저런 모습을 이제 내려다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시청하면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좀 가면 좀 쭈뼛거리게 되고요. 하지만 정동 전망대를 왔다 하시면 경비원 아저씨들이 다 문을 열어주시니까 개의치 마시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도 세종로와 경복궁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8층 옥상 정원이에요. 이곳에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서 특히 경복궁을 마치 새가 된 입장에서 조망하듯이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경복궁의 그 배치까지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또 백악산, 지금 사진에 보이는 백악산, 또 왼쪽에 인왕산까지 서울의 자연을 또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무료로 볼 수 있는 곳까지 네, 다 소개를 무료입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